자,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2월 24일 월요일이고요. 9시 땡 쳤습니다. 자, 오늘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줄지, 시장이 얼마나 강할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정일 본부장님 그리고 하창원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개장 전략 그리고 장을 마주하면서 좀 기억해야 될 부분,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좀 걱정하던 요인들이 좀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뭐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그 금요일에 변수 포인트가 있으니까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나마 야간 선물, 미니 선물 자체가 좀 올라서 시작을 해서 국내장이 마이너스 0.7 정도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과 선물의 매도 흐름을 좀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은요? 네, 와치 포인트라 해가지고 제가 가져온 게 있는데요. 1% 이내면은 긍정적 관점은 그대로 유지해도 될 것 같고, 그 이상에서 2% 가까이 빠지면은 단기 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다 빠졌어요. 애플 빼고 엔비디아, 그다음 마이크론 우리한테 많이 관계됐죠. 테슬라까지 다 4% 빠졌기 때문에 일단 빠지고 난 거 빠지는 거 시작한 거 맞는데, 이게 이제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좀 구조적인 이슈를 리마인드 시킨 것인지는 제조업 지수하고 다른 지표들이 좀 확인이 될 필요가 있지요. 많이 달린 측면에서의 반등 상승폭에 대한 반락이기 때문에 그 정도 1% 내로 지지하면 저는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고, 엔비디아 실적 나올 때 더 큰 이슈가 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이 한 1% 정도 빠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0.56% 마이너스 2639선이고요. 코스닥은 1% 빠지면서 767. 요 정도에서 스타트를 끊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먼저 볼까요? 오늘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2%, 2.6% 요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해서 하이닉스는 20만 4천 원, 삼성전자는 5만 7,500원 요 정도고요. 오늘도 역시 2차 전지가 그나마 났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0.2% 정도 상승,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나머지 종목들 전반적으로 0.5에서 한 1% 정도 빠지면서 시작을 하고요. 조방변 조금의 상승이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0.8, 현대중공업이 2% 상승, 한화오션이 4% 상승, 뭐 요 정도 상승을 하고, HMM이 4.7%. 요건 미국의 그 무역 대표부가 중국 조선이랑 중국 그렇죠. 해운, 맞아요. 네. 여기에 서비스 뭐 그 수수료 뭐 부과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HMM이 4.7% 정도 오르고, 한국 조선해양이 1.1% 이렇게 오르고 있네요. 삼성중공업도 오르고, 반대로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은 2.7% 정도 떨어지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3.9% 약세. 그러니까 반도체 일부 종목들, 반도체 대형주들 이런 애들 좀 하락세고, 나머지 조방변 중에서 방산 좀 올라가고, 조선 올라가고, 해운 올라가고, 요 정도가 코스피에서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은 상황이 더 안 좋네요. 실리콘투 4.7% 빼고는 나머지 다 마이너스권이니까 사실상 더 안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1% 내외로 빠지고요. 알테오젠, 뭐 HLB, 리가캠, 삼천당, 뭐 요런 종목들, 요런 애들도 한 1, 2% 정도 빠지고, 전반적으로 다 안 좋네요, 오늘 시장. 보노님 어떻게 뭐 전달해 드릴 부분이 있을까요? 네, 뭐 브리핑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진단키트 쪽이 많이 또 움직입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또 박쥐 바이러스 해서 우한에서 또 연구실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사실 좀 그런 뉴스를 좀 음모론적으로 보는 편이거든요. 네. 왜 지금 시점에서 그 얘기를 할까? 뭐 사람한테 전파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조금 뭐 보수적인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별표를 괜히 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때 이미 경험한 바가 있고, 또 그거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반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선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게 가속화가 되면 좀
증시는 많이 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크하던 좀 부정적인 요소들 중에서 하나 묵직한 게 더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그 삼성공조나 GST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입니다. 입측량과 관련된 이슈인데 이게 시간 외에서 이제 엔비디아 단독 기사로 나오긴 했어요. 근데 덩어리가 이제 또 큰 기업이 붙으니까 좀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제 기술력으로 보면 GST가 독보적이거든요. 예. 이행식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요 회사밖에 없는데 일단은 항상 이 이슈가 부각이 되면 삼성 공조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러게요. 예, 그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외에도 뭐 KN솔이나 워트 이런 종목군들도 관련 주이기는 한데요. 일단 기술력으로 보면 GST, 수급으로 보면 삼성 공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운 쪽은 뭐 아무래도 그 이슈가 나오면 당연히 우리나라 쪽에서의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니까 해운과 조선주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슈는 진짜 많았거든요. 그 주말 사이 이슈는 되게 많았는데 이게 오늘 반도체가 분명 좀 하락을 할 거여서 이게 어디까지 좀 지수가 밀릴지 이런 것들은 조금 그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한한령 해제 관련된 뭐 좀 기대감들이 일부 확대가 되는 요인들도 있었고 또 이제 좀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3월 초에 또 인터배터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또 2차전지 쪽이 움직여주면 지수가 좀 방어가 될 거고요. 만약에 안 되면 조금 더 눌릴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 코스피에서는 뭐 HMM 그리고 조선주 이렇게 미국의 모멘텀이 무언가 살아있는 그런 종목들 플러스 2차 전지 살짝 그런 종목들만 지금 코스피에서 좀 살아남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플러스 이제 중국 그 우한 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우한서 발견된 신종 코로나 죄송합니다. 코로나 얘기하는데 코로나 진종가? 타이밍 맞게 그러게 기침을 말이에요. 해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 관련해 가지고 뭐 SD 바이오 센서나 관련된 그런 종목들 그런 애들이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만 조금 상승하고 거기다가 새롭게 붙은 해운 이쪽으로 오늘 또 매기가 쏠리고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약세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말아 올릴 수 있을까는 좀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오늘은 좀 각오를 해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자 김장현 본부장님도 초반장 특징적인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일단 예상했던 정도고요. 아까 제가 이거 보여드리고만 할게요. 네. 페이지 이제 10페이지 보여드릴게요. 10페이지하고 네. 네. 요걸 보여드리면 낫겠다. 12페이지. 그게 더 한 거니까. 우리가 14일 날 소매 판매,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갑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그게 14일 날 한번 나왔어요. 14일 기억나십니까?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나쁘게 나왔어요. 그랬을 때 반응이 뭐였냐면은 일시적이다. 예, 화재나 뭐 이런 게 있었으니까 아니다. 전자상거래 빠진 거 보면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날은 사실은 아주 세게 반응하지는 않았죠. 그러다가 어저께 나온 이 서비스업 지수가 생각보다 50 이하로 훅 떨어지니까 신념물 국채가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는 1% 빠졌는데 어저께는 신념물 국채가 이 서비스업 지수 급락으로 인해서 꽤 많이 빠졌어요. 무슨 얘기냐? 경기 둔화로 일단 그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네거티브 한 건데 그렇죠. 이거를 스태그플레이션의 징후까지 확대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미국장으로 봤을 때는 좀 애매합니다. 저는 아직 지속적이라보다는 기술적인 미국의 반응이었다고 보여지는데 좀 까리까리한 건 미국이 이제는 마이너스 영역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영향이 어떨까라고 고민했던 거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아까 이 표를 보여드린 것 같은데 보여드렸나 안 보여드렸나 말로 때렸나? 딥시크 직전에 1월 24일 날 우리 구정 전에 있었던 그게 우리 2,537이었어요. 그리고 2월 19일 날 고점이 2,672까지 좀 빠르게 올라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포인트에 얼마까지 밀리면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고 거꾸로 해석할 것이냐 제 생각인 건데요. 30% 반락하면은 그 이내면은 금전적이다. 아까 그 포인트가 1% 포인트라는 게 2,627을 얘기하는 거고요. 올라간 거에 반 정도 반락하면은 이거는 조정입니다. 그래서 2,600을 지지하는 거고 그거의 핵심이 되는 게 조선 방산이 아니에요.
조선방사는 미국하고 다른 우리나라만 유니크한 거잖아요. 그거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결국은 반도체인데 다시 좀 이따가 시간이 되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는 56,900원, 하이닉스 20만 3천 지지가 되면은 아마 이 50% 반락적으로는 안 갈 거예요. 30% 이내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지티브한 거고 왜 56,900원, 23,300원이라는 것은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우리 24일부터 쭉 해온 다우부터 필반까지 흐름을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오늘 코스피가 0.7% 2636 여기서 머물러 있고요. 코스닥은 더 떨어집니다. 1.2% 하락폭 더 확대하면서 765 요 정도에서 머물러 있네요. 한미반도체가 4.7% 해서 지금 10만 원 선도 간당간당한데 장중에 깨진 줄 알았더니 안 깨졌네요. 10만 400원까지 내려갔었네요. 지금 10만 900원 요 정도에서 머물러 있고요. HD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얘네들은 좀 빠집니다. 오늘도 4%대 4.4%, 4.3%. 요 조선 방산 변압기에 대한 뭐 각 분의 입장에 대해서는 뭐 지난주, 지난주 저희가 2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SK 하이닉스도 20만 2,500원 요 정도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로템도 떨어지고 그렇네요. 조방편 다 약간 뭐 저기 저기 조선 빼고는 조금 다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2차 전지는 왜 오릅니까? 많이 오르나요? 2차 전지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어떤 인터 배터리 인터배터리? 네, 관련된 부분에서의 기대감이 있고 저는 일단 그게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공개를 하는데 아마 전고체 쪽보다는 이제 46 배터리 쪽으로 네, 좀 이슈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테슬라의 인터 배터리 쪽에 LG 엔솔 이슈가 조금 엮여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LG 엔솔 오늘 조금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을 만들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 2차 전지는 최근에 이제 좀 이슈는 많죠. 근데 이슈는 좀 긍정적으로 바뀐 게 꽤 있는데 요게 이제 실적까지 정말 바뀔까? 요거에 대한 좀 의심이 있어서 연속성을 가질지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고 또 최근에 또 올라오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약간 차익 매물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만약에 버텨준다면 뭐 2차 전지나 바이오 쪽이 사실은 좀 미국장에서 나쁘진 않았거든요. 바이오가 특히나.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오늘은 지금 진단키트 쪽으로 빠지고 있는데 만약에 반도체 밀리고 뭐 이제 조방변 이런 거 좀 일부 밀리더라도 약간 요런 쪽에서 버텨주면은 시장은 생각보다 견조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수급 기조인데 일단은 지금 선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얘가 만약에 패대기 튀기 시작하면 지수는 제 생각엔 좀 더 세게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한미반도체 간단히 말씀을 드릴 만한 게 있었는데요. 네. 한미반도체 기사가 간밤에 뉴스가 나온 게 있었어요. 보시는 한미반도체 직접 얘기한 게 아니고 그 KNS라는 회사가 KNS. 그 약자가 있었는데 그 독일 말이지 발음이 어려워서 제가 못 하는데 네. 걔네가 그 플럭스리스 본딩이라고 자기네가 새로운 제품을 테스트를 한국 업체한테 하고 싶어 한다.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네. 그것이 좀 영향이 나쁘게 주는 거죠. 뭐냐면 그 본드 업체에 경쟁이 붙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상당히 의미 있는 하이브리드 본딩하고 경쟁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게 주말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화 비전, 한미반도체 다 같이 빠지는 거죠. 이게 뭐지? 우리들끼리 싸우고 있었는데 저 이상한 놈이 끼어들어가고 한국 시장을 하려고 그러네? 그거 영향을 좀 주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테스트하겠다고 하면은 좋은 거 아니에요? 긍정적인 부분. 그 회사한테 좋은 거죠. 기존의 업체들, 장비 업체들한테 경쟁자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안 좋은 거죠. 뭐 한 회사가 있는데 A라는 회사가 우리가 한미반도체한테 한미반도체가 하는 게 아니고 삼성하고 하이닉스의 그 하이브리드 HBM 그 후공정할 때 장비 네. 얘네가 만든 방식으로 테스트를 하려고 초입게 들어갔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났어요. 한미반도체 경쟁자라고 하나비전의 경쟁자고. 아직은 아닌데. 그런 회사가 또 있어요? 네, 그렇게 나타났다고. 그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실체가 없는 회사가 아니고 그 독일 회사라고요? KNS인데 제가 그 발음이 헷갈려가지고 KNS입니다. 뭐 약자로 했는데 나왔네. KNS HBM4용 플럭스리스 TC 본도 장비 파란 예고라고 해서 이게 일요일 날 나왔나 토요일 날 나왔습니다. 한국 고객사 관심 많다. KNS HBM4용. 그러니까 지금 HBM3가 아닙니다.
넥스트 버전 HBM4용으로 플럭스리스 TC 본더. 클리케 앤 소파. 아, 그래. 그 발음이 헷갈렸어. 클리케 앤 소파라는 이게 독일 이게 어차피 유럽 기업인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TC 본더 클리케 앤 소파라는 요런 KNS라는 기업이 한미반도체랑 삼성전자가 얘네한테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한미반도체한테는 좀 안 좋은 뉴스다. 하나 비전까지도 지금 버전 아니고 내년에 양상되는 버전. 네. 그래서 영향 안 주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장이 안 좋을 수 있는데 네.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일부 또 오르는데 이유도 있어요. 2차 전지도. 네? 유럽 독일에서 선거 끝났잖아요. 그 영향도 약간 센티먼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예,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는 그 기민당하고 기사당하고 이렇게 하나 한 것이 아직 발표가 안 나오는데 그냥 1등이에요. 그리고 저번에 얘기한 AFD 대한당 있잖아요. 대한당이 2등이에요. 근데 대한당 빼고 지네들이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예전보다는 극우는 아니더라도 이제 우파직으로 가면서 우리 그 3월 5일 날 뭐가 있냐면은 3월 5일 날 유럽 OEM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전지 액션 플랜이 예정돼 있어요. 한 주밖에 안 남았죠. 거기서 보조금을 다시 줄 수도 있다. 2차 전기차에 대해서. 그런 얘기에 대해서 힘이 다시 실릴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누가 되면 지금 된 그 극우가 아니고 우파 진영이 연합 진영을 확실히 잡으면은 우파 진영이 연합을 할 가능성이 꽤 높아졌긴 했거든요.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아직 결과가 안 나왔지만 most likely. 일단 기민 기사당이 이겼고 거기다 사회민주당 갖다 붙이고 거기는 약간 좌파지만은 그리고 또 한 군데만 더 갖다 붙이면 50%를 넘으면은 AFT를 빼고 할 수도 있거든요. AFT를 넣지 않는 게 AFD 대한당 요걸 빼고 하겠다는 그거가 약간의 잡음이 있을 수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선거 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만 most likely 하면서 3월 5일 날 2차 전기차 그 보조금 다시 또 일부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일부 나왔어요. 물론 안 좋은 뉴스도 나왔습니다. 또 벤츠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안 팔리니까 내연차도 확대한다 이런 기사도 나왔지만 큰 틀에서는 그 독일도 자기네가 살려야 되는 거니까 뭐또 저기 독일 유럽 쪽에서 그 전기차 지원한다 할 수 있다. 액션 플랜 3월 5일 날 기다려 볼까? 이런 심정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뭐 장에 대해서는 뭐 그 전에 올라간 것이 이런 거를 내포하고 주가가 올라간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요 그 총선 결과가 얼마나 더 어디셔널 임팩트인지는 아직 단언하기는 이르지만 나쁘지는 않은 분위기인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독일에서 연방의회 총선을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극우 정당이랑 중도 보수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출구조사 같은 거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개표를 좀 하고 있나 하고 있을 거예요. 예. 오케이. 근데 여기는 보수 정당이 되면은 보조금을 더 주는 겁니까? 보조금을 지금 안 주는 거였잖아요. 보조금은 다시 부활해서 일부 규정을 다시 해서 주기로 하는 그 액션 플랜이 3월 5일 날 잡혀 있는데 유럽에서 가장 큰 것이 독일의 입김이기도 하기 때문에 독일의 선거도 거기에 일부 영향이 미친다고 미리부터 생각을 해왔던 거죠. 예. 제 얘기는 보수 정당이면 예. 보조금 원래 안 주는 걸로 전 세계가 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주는 거예요. 여기는 보수 정당이 나라가 좀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전기차가 그 BYD 때문에 한이 지니까는 보조금 줘가지고 자기네들 거 좀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다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보노님도 시장 코멘트 좀 해 주실까요? HMM 관련해서도 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애시당초님께서 HMM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보노님도 좀 눈에 띄는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HMM은 중국 선박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매기는 건데 요게 내용을 잘 뜯어 보면 이제 1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1회 당이고 매달. 또 걸리는 조건이 한 5개 정도 있어요. 5개 정도가 있는데 그거를 동시에 매기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선사로 걸었기 때문에 중국을 통하는 대부분이 다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HMM이 실적도 좀 꽤 잘 나오고 있었고 턴어라운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던 상황인데 연고체에다가 뭐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어서 좀 잘 안 올랐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운임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생기면 뭐 HMM 뿐만 아니라 뭐 해안해운, 흥하해운 이런 종목군들도
꽤 강하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넘버가 나오는 쪽은 HMM이니 이쪽이 오늘은 좀 대장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테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실적 넘버가 찍힌다라는 부분이 좀 명확하게 인식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얘가 이제 리포트도 꽤 괜찮게 최근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확실히 2차 전지 쪽이 좀 강해지고 있네요. 뭐 좀 소형주 단에서도 뭐 대주전자재로부터 좀 여러 종목군들이 좋은 상황인데, 그쵸. 예, 그거에다가 이제 LG에너지솔루션도 플러스 1.59%로 올라오고, 에코프로비엠도 플러스 0.44, 이거 마이너스에서 지금 플러스로 바뀐 거거든요. 요거 좀 기어 올라오는 거 보니까 뭐 소형주들은 지금 다 좋아요. 대주전자재료도 좋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CIS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좋은데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2차 전지 쪽이 좀 버텨주려고 할 거고, 바이오도 사실상 뭐 국채금리도 떨어지고 해서 나쁠 게 그렇게 있지는 않거든요. 오늘은 좀 진단키트도 그렇고 많이 쏠리긴 했는데, 만약에 그런 쪽에서도 좀 턴이 나와주면은 지수는 생각보다 좀 버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장 초반 대비했을 때 지수는 조금 올랐거든요. 마이너스 0.6에서 마이너스 0.4 쪽으로 올렸는데 이 흐름이 좀 지속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도체 쪽이 지금 좀 버텨주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전지가 올라와서 그런데, 이제 얘가 눌리기 시작하면 얘네 둘이 눌리기 시작을 하면은 조금 피곤해질 것 같아요. 근데 뭐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발표도 있고 또 금요일에 디램 낸드 가격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까지는 조금 보려고 하지 않을까, 적어도 엔비디아까지는 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얘네가 버텨주면 일단은 버티는 거고요. 얘네가 못 버텨주면 지수는 전 쭉 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선물 매수를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얘네가 매도로 돌아설 수도 있거든요. 얘네가 매도로 돌아서면서 누적이 영주가 깨지는 상황이 생기면 아마 지수는 꽤 많이 빠질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생각보다는 강하네요. 그렇죠? 액침, 코로나, 2차 전지, 해운, 그 일부 바이오. 그렇죠? 요렇게 초반에 올라가는 애들. 액침, 코로나, 2차 전지, 해운. 그리고 조선. 뭐 요 정도. 저는 요 정도면은 지수, 그러니까 시장이 뭐 오늘 뭐 마지막 거래일, 그 전 거래일 오늘 이렇게 떨어질 수는 있지만 요 정도로 방어를 한다면 우리 시장이 좀 강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는 하루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저는 두 가지를 보는데, 아직 10시, 11시, 12시 가야 되니까 아직 네네네. 중국장이 안 열렸잖아요. 우리가 좀 강하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사실은 올해 들어와서 이익에 대한 전망치는 계속 우리나라만 빠졌어요. 네. 그런데 강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올해 들어와서요, EPS 전망이요, 마이너스 4%입니다. EPS 전망이 마이너스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래요? 3위거든요. 이건 보실까요? 이거 단 하나만 보시고 말씀드릴게요. 그게 중국이랑 연결되니까 이거 보실게요. 이거 보세요. 네, 4페이지. 이게 삼성증권에서 깨끗이 그려줘서 제 블룸버그 잘해요. 네. 우리나라 보면은 연초에 들어와서 이익 추정치가 마이너스 4.2입니다. 이거 보세요. 딴 나라는 조금씩 플러스잖아요. 안 빠졌죠. 마이너스 4%인데 우리나라가 3등이에요. 13% 홍콩, 독일 13%, 한국 10.5%. 10% 오늘 빠지니까 1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반에서 우리가 기대치를 가는 건데, 오늘 제가 보는 건 두 가지인데, 중국장 열리고 중국장이 버티는데, 중국장 중에서도 중국 전체장도 중요하죠. 중국의 그 항생테크라고 있어요. 항생 지수 중에서 항생테크 지수가 얼마나 버티는가, 그거에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그게 한국도 결국 영향을 줄 거라 봐요. 왜? 우리나라가 지금 올라간 이유가 뭐죠? 우리가 엄청난 이익이 엄청난 게 아닌데 뭐냐면 밸류에이션이 싸다는 것 때문이잖아요. 미국이 가다가 멈춘 이유는 미국이 밸류에이션이 비싸다고 해서 조그만 것도, 이건 조그만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예민하게 반응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중국이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중국의 항생테크가 많이 올라왔다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어요. 얼마나 PER 한 17배 정도예요. PER 17배가 싸냐 안 싸냐 그걸 얘기하지만은 과거 평균이 한 19배, 20배 됐고 미국이 22배이기 때문에, 만약에 테크의 중국의 최근에 중국이 상대적으로 미국 다음에 다른 그 대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오늘도 중국장은 그렇게 많이, 특히 중국 항생테크가 많이 안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생테크의 움직임에 관심이 제가 삼성 하이닉스보다 더 관심이 많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을 아직 많이 사진 않았잖아요. 근데 대신에 사실은 선물 시장은 우리가 좀 사고 있거든요. 지금 현물은 팔고 있지 선물은 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선물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느냐 하고 중국 항생테크의 상대적인 선전이 있다면은 한국도 오늘 내일 모레 하고 나서 엔비디아가 초를 많이 치지 않으면은 기조가 살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게 반반이니까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로님도 어떠세요? 오늘 시장이 요 정도면은 꽤 강하게 잘 버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강한 왜죠? 거는 확실한데 이게 계속 이렇게 강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미국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빠진 게 정말 엄청 오랜만에 있는 거고, 일단 분명 그 금요일에 나왔었던 지표들을 체크를 해보면 관세랑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들이 보고서 안에 직접적으로 원문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이렇게 무시해도 될까라는 생각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들고 있고요. 그다음 지수 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항상 우리나라 패턴이 떨어지기 전에 약간은 이런 식으로 기를 모았다가 떨구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도 그렇고, 요때도 그렇고, 요때도 그렇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때가 뭐냐면 좀 가파르게 올라오다가 이 평균값이 깨질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요거는 이평선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요거에서 이 5일선 기울기 유지되려면 다음날부터 많이 올라야 돼요. 다음날부터 많이 올라가는 게 이제 저는 요구 수익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구 수익률 자체가 꽤 높거든요. 이게 유지가 안 되면 이 5일선이 꺾이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꺾이기 시작하면 단기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고, 그러면 지수 꺾이네 이러면 차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꺾이나 싶어가지고 팔 확률도 있거든요. 근데 미국 증시가 분위기가 계속 좋으면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은 이제 지수 자체가 올라서 시작해서 그나마 덜 빠지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래서 변수 포인트는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수요일께 결국엔 목요일 되니까 목 다음 주 월이 중요하겠죠. 중요하긴 할 텐데 잘 모르겠어요. 좀 보수적으로 해서 나쁠 게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서, 저는 지금 스탠스는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좀 챙길 건 챙겨보자. 이러다가 이제 여기서 롤코로 떨어져서 10선까지 깨지면 이거 되돌림 굉장히 세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러면 20선 조정은 기본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깨지면. 그렇게 되면은 지수가 일단 상당히 좀 아플 수 있고, 또 지금 시점에서 또 흥분해서 들어가신 분들은 꽤 세게 물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그냥 그래프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엔화랑 달러 요 기준이 149 초반까지 빠졌잖아요. 이거 네. 지금 좀만 더 올라가면 엔화도 엔캐리 트레이드 분명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일본 주식 투자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거에다가 아까 말했던 인플레이션 내용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결국엔 행동하면서 지금 미국 경기도 GDP 같은 경우도 데이터 보시면 지금 GDP, 애틀랜타 GDP 나우 데이터 보시면 2.3까지 떨어져 있어요. 실질 민간 투자 지금 박살나 있는 상황이고 데이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따져보면 글쎄요, 저는 너무 흥분할 이유가 있을까?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전에도 제가 떨어지기 전에 이 얘기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미국장이 조정이 나오는 거를 무시하고 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핵심 키는 미국인데, 서 미국이 무너질 수 있는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여전히 유지인데, 각자의 포트와 위치와 이 흐름은 다르니까 무조건 제 말이 옳다는 건 아니고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나중에 혹시나 떨어지면 되게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생각보다 잘 방어를 하는 거에 있어서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한번 좀 가지고 가는 게 더 맞는 것 같다. 네. 약간 너무 잘 버틴다고 이거를 그래 시장 강하니까 우리 한번 뛰어들어 보자 이런 스탠스가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신호들이, 그러니까 물론 긍정적인 신호도 되게 많은데, 뚜껑이 바뀌면 현금화 했다가 사면 그 해봐야 0.5%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네. 근데 떨어지는 거 대응이 어려우니까 그거를 좀 준비를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9시 59
9시 29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이 한 700억 정도 팔고 기관이 600억 코스피 시장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한 550억 그리고 기관이 한 400억 정도 양 시장에서 다 외국인 기관 모두 다 매도 뭐 1,000억이 안 되는 그런 금액이지만 어쨌든 매도를 때리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 한 1,200억 정도 사고 기관이 한 1,000억 정도 마이너스 요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9시 19분 지나가고 있어서 두 분의 자료 슬슬 볼까요? 뭐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오늘 뭐 액심 냉각 좋고 2차 전지 좋고 네. 2차 전지가 그나마 좋으니까 지금 시장이 좀 버티는 거고 거기다가 코로나 관련된 바이오 종목들 좀 좋고 그렇죠. 조선이랑 해운 쪽 좋고 확실히 해외 이슈 모멘텀이 붙어야지 이게 조금 더 매기가 오래 간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렇죠? 네. 실적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좀 스토리가 있는 애들이 더 많이 가는 상황 아닌가. 액침도 스토리고 코로나도 스토리고 해운이랑 조선도 스토리고 물론 뭐 조선은 뭐 실적이 잘 나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아까 말씀은 실리콘도 아까 잠깐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실리콘도 1,400억? 말씀하신 거죠? 말은 안 했어요. 말 안 했어요? 네. 주가 오르길래? 그거 실리콘도 오늘 제일 좋습니다. 네네. 오늘 1,400억 정도. 전환 투자금 상환 유치죠? 우선주. 네. 투자금 유치. 이게 전환 상환 우선주 1,400 유치 투자 유치. 네, 투자 유치. 1,440억 투자 유치. 그래서 좋은 거다. 네. 전체적으로는 소소한데. 코 한 번만 풀게 두 분이서 자료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은 시장 한 번만 쭉 훑어봐 주세요, 보노님이. 네, 일단은 뭐 지수는 거의 뭐 비슷한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는 하락이 일단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사실 좀 굉장히 견조한 상황이고요. 일단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미니 나스닥과 S&P가 그래도 꽤 많이 되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반락이 강했기 때문에 하락이 강했기 때문에 이거 좀 약간 기회인가라고 생각하는 그 물량이 좀 일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선물의 수급 기조가 저는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전반적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좀 부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좋은 거는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크게 밀리지 않고 잘 버텨주는 상황에서 2차 전지 쪽이 계속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슈를 가지고 있는 뭐 HMM 쪽, 그다음에 조선 쪽도 오늘은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수혜가 조선 쪽과 이제 해운 쪽이 나오는 걸로 분석이 꽤 많이 주말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 요 좀 올라오죠. 이런 애들이 올라오니까 지수는 좀 방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대주전자재로 계속 강합니다. 그리고 약간 시젠 같은 이런 진단키트 종목군들 여전히 조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장 초반 대비했을 때는 조금 그래도 차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젠텍이 오늘 상한가를 가느냐 안 가느냐가 핵심인 것 같고요. 왜냐면 얘가 지금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까. 근데 이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정도 진단키트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면 약간 좀 물음표가 생긴 해요. 사람들도 이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영향을 줄까 말까 이런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액침 냉각 여전히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GST도 좀 조정 나오다가 다시 좀 말아 올렸죠. 분봉 보시면은 좀 차이 이렇게 세게 나오다가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물량 털기를 많이 하니까 좀 매매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쪽이 좋아서 어쨌든 인터 배터리 관련된 이슈들이 좀 끝나기 전까지는 2차 전지가 좀 단기 랠리는 달릴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자료로 슬슬 넘어가 볼 텐데 코 풀어서 더럽다는 얘기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이거 밖에서 풀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네. 뭐 오줌도 싸지 그러냐는. 근데 뭐 생체적인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한번 하고 갈까요? 아니면은 자료 하나 편하실 보고 대로 갈까요? 하십시오. 광고 하나만 하고. 네. 자, 오늘은 보노님 드셔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전라도 포기김치와 쿠첸 요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라도 포기김치 3kg고요. 특가입니다. 주문 당일 담근 신선한 김치 햇섭 인증이고요. 100% 국내산 김치. 요즘에 중국 김치가 너무 많아요. 한국 김치 없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100% 국내산 전남 무안 산지 직송. 더욱 신선한 맛. 포기김치 3kg, 열무김치 2kg에서 39,000원. 포기김치 3kg, 파김치 1kg에서 39,000원. 포기김치 5kg, 열무김치 2kg에면은 10,000원 더 추가돼서 49,000원. 포기김치 5kg에 파김치 1kg 49,000원. 이중 비닐백으로 포장이 됐고요. 바로 출고돼서 신선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드시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만 위로 들어서 해주세요. 화면엔 아예 안 보입니다요. 예, 좋습니다. 아이고, 어이구. 국내산 김치 금치입니다. 금치. 와, 기가 막히다. 먹음직스럽다. 흰쌀밥 먹어줘. 흰쌀밥. 겉절이. 아이 그렇게 조금 먹으면 안 되지. 좀 풍성하게. 퍼가지고. 한 반 정도. 그렇지. 그 뭉태기로. 왜 햇반 아니다. 아 이거 참 이게 뭉태기로. 참기름에 해서 딱 먹으면 기가 막히네. 왜 고기는 없나요? 치킨 마니컬로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아니 그건 없어. 오늘은 김치. 그 김치 감성 있잖아요. 조금만 높게 들으세요. 예. 김치 감성. 그 있잖아요. 갓 한 김치에다가 흰쌀밥 김 모락모락 올라올 때 한 쭉 찢어가지고. 근데 사실 이거 잘못됐어. 젓가락을 주면 안 되거든요. 손으로 그렇지. 먹어야 돼 저런 거를. 아이 갓 한 김치는. 손가락으로. 예. 손가락으로 쭉 찢어가지고 김치. 위에서부터 먹으면 안 돼요? 뭐 파는 대로 하세요. 예. 위에서부터. 이야. 좋다. 예. 확실히 겉절이. 밥을 딱 크게 먹어. 크게. 오케이. 자, 그래서 침 나와. 자, 그래서 저렇게 밥을 해 드시고 싶으시다면 요 쿠첸 햇반 기능이 있는 6인용 압력 밥솥도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차에서 저희가 500대를 팔았는데 완판됐습니다. 그리고 2차 앵콜이 있어서 500대 한정 수량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가격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뭐 모델은 찾아보시면 되니까. 정가는 26만 1,000원입니다. 근데 저희는 14만 8,000원에 어이구. 가져갔어요. 햇반 기능이 탑재가 돼서 냉동 보관 후에도 갓 지은 밥맛으로 드실 수 있고요. 에너지 효율 1등급 그리고 다이킹 코팅 내솥이 돼서 내구성 올라가고 추가 혜택은 햇딜 구매 시 압력 고무 패킹 이것도 2만 원짜리예요. 이것도 한 개 추가 증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쿠첸 밥솥과 김치 이거를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니스님께서 스텐 내솥인가요? 그래서 네 다이킹 코팅 내솥입니다. 요 고정 댓글에 저희가 링크 달아드리는데요. 링크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채팅창과 그리고 더보기란에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놨습니다. 엊그제는 그 네이버 쇼핑 쭉 보는데 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폴로 팔았었잖아요. 풀로 반지버. 따뜻한 거. 그거 한 99,000원에 팔았거든요. 맞아. 10만 원도 안 돼. 네이버에서 26만 원에 팝니다. 그거 진짜 빅딜이 아주. 똑같은 거. 끝내줘. 똑같은 거 26만 원에 팔아요. 네. 우린 99,000원에 팔았고. 우리 먼저 팔았잖아요. 아니 내가 크루즈맨에서 그거 한 거 중에서 PPL 중에서 가장 확실한 딜인 것 같아. 그거요? 아니요, 근데 저희 항상 반값에 팔아요. 근데 그건 특히나 아, 그 명성 브랜드 데뷔했을 때 약간 좀 그게 혹하셨나 보네요. 제일 벅찬 가수. 벅차. 나는 그랬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품질 좋아요. 예. 뭐 괜찮으세요? 그만 먹어도 돼요. 그만 먹어도 이거 더 드려요? 김치 좀 맵죠? 아침 먹기. 매워요. 이게 고기 한 점만 얹으면은 딱 좋을 것 같은데. 밥을 좀 더 드릴게요. 다음에는 베이컨 광고 같이 해주세요. 베이컨. 근데 뭐 건강식 먹는 날도 있어야지. 사실상 샐러드인데. 샐러드. 아니야. 김치하고 베이컨을 같이 조합하면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게 스팸이라도 같이 주시지. 그러니까. 어님께서 2,000원 이 주시고. 컴비네이션이 더 좋은데. 다음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김치랑 밥솥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싸게 저희가 진짜 물건을 싸게 팝니다. 그거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네. 자, 김장현 본부장님 자료 하나만 해주신다면. 네, 요거 이렇게 할게. 뭐 할까요? 여기 보세요. 네? 보세요. 어? 보시라고. 안 나오는데 어떻게 보죠? 왜 안 나오죠? 페이지 2. 읽어주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돌아온 A 심판의 날. AI? AI 심판. A 한 장이 내려가니까 A가 저죠. 우리 생애에서 가장 큰 혁신이 시작되는 시점. 마이클 바 한 말씀. 파도 율천화. 그다음에
유진테크 아니고요. 흔들리는 M7의 대안찾기, 뭐 이민 정책, 뭐 기타 등등 있고 중국 시장, 이거 중국 주식 시장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기타 등등도 질문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돌아온 AI 심판의 날. 네, 그럽시다. 돌아온 AI 심판의 날. 네. 한참 가야 되네요. 아니요, 바로입니다. 예, 요거.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곧 나오죠. 이번 네. 주 목요일인데 사실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어느 정도 있은 상태에서 지금 이거 맞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반영될지 잘 모르겠는데 좀 허들이 더 높아졌죠. 일단 허들은 이렇습니다. 얘네들 4분기 실적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실적을 얘기하는 거고요. 원래 가이던스보다는 조금 더 잘 나와야 된다는 심리의 근거에서 보면은 380보다는 400 플러스 이 정도 나와야지 만족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80%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게 되고요. EPS로는 80센트, 90센트 사이면은 그렇죠. 그럼 한 70% 정도, 7, 80% 성장률, 한 90센트, 400억 불 이렇게 나오는 것이 기본적인 게 첫 번째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요. 두 번째는 가이던스인데 올해 2월부터 3, 4까지니까 얘네들의 26년도 회기년도 1, 4분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베이스가 높아졌기 때문에 QOQ로 이 보세요. QOQ로 뭐 10% 이렇게 넘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QOQ 성장률이 400억 불이 만약에 지난 분기였으면은 이번 가이던스가 과연 얼마가 될까? 420억 불, 430억 불, 뭐 그 이상 여기 핵심은 GB200입니다. 블랙웰 미뤄진 거. 그것이 2, 3, 4에 영향이 미쳐서 생각보다 성장률이 낮을지. 그래서 1, 4분기보다는 2, 4분기 넘어갈지 여부에 대한 코멘트. 그레이스 블랙 NV72 이것이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얘기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거 숫자에 안 나오는 거. 엄청난 많은 딥시크 포함해서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 다음에 오픈 AI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엔비디아에서의 뭐 그전에도 뭐 얘기는 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겠고요. 주가적으로는 지난번 딥시크 나왔을 때 한때 $120 이하로 가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나오면 이상한 거죠. 게임 끝나는 건데 그렇지는 않고 하면은 한 130불 120불 후반 정도에서 방어가 된다면 주가에 대한 기대를 실적에 대한 기대 내지는 가이던스에 대한 기대를 안고 목요일 아침이 맞이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건 제가 쓴 건 아니고 어떤 증권사의 제목인데 그만큼 약간 좀 아슬아슬하다 뭐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죠? 네, 엔비디아 실적 언제죠? 목요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목요일 아침 시작하기 전에 느낌 왔네. 그렇습니다. 떨구는 게 발열 이슈 어쩌고 저쩌고 그때 막 이렇게 맞아요. 하는 게 예. 실적이 그렇게 엄청 서프라이징하진 않나 보네요. 400이 안 넘으면 조금 실망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미리 조금 약간 그럴 수도 있지. 약치나 보네. 예. 목요일. 근데 하여튼 컨센서스는 400억 불 가까이입니다. 가이던스가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GB 20, 네. GB 200이죠. 예. 목요일 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로님과 일정 함께 해야 되는데 이번 주 일정. 김치 맛있네. 맛있죠. 맛있- 근데 겉절이. 아침에 먹기에는 좀 약간 다른 게 좀 있긴 해야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스팸이랑 스팸만 있어도 너겟. 아니면 뭐 있어야겠네. 계란에 하나라도 뭔가 이제 계란이 있어. 이게 뭐가 추가가 돼야지 이게 확 사는데 그게 조금 아쉬웠던 거지. 아, 근데 김치는 진짜 맛있네. 아까 소리가 계속 들어온 건 제가 먹었어요. 약간 엄청 아삭아삭해. 김치 김장하고 나서 바로 꺼내서 먹은 느낌? 엄청 아삭아삭해. 그래서 한 포대기 그거 큰 거는 다 먹긴 했어요. 사실 맛없으면 다 못 먹죠. 이게 전라도 어디서 가져왔다 그랬어? 무안. 무안. 그것도 확실한 전남 무안. 확실한 곳이네. 그 전라도 김치가 그 액젓 들어가는 거 아시죠? 아이, 보쌈이랑 또 막. 아이 그만해. 호파. 얼마야 그래서? 얼마 이거? 공짜 준다는 거 아니야? 얼마 주는 거야? 39,000원. 39,000원? 파김치도 줘. 괜찮지. 파김치는 아니야. 근데 김치가 요즘 진짜 비싸긴 해요. 비싸 아무나 못 맞죠. 먹어. 이거 에이. 진짜 싼 거예요. 국내산 김치를 3kg 그럼. 3kg에 2kg 더 주는데 이거를 39,000원 어떻게 사? 어디 가서 국내산 먹어 지금? 넘어가래요. 자, 넘어갑시다. 자, 일정 봅시다, 보르님. 네, 이제 간단하게 적어왔는데요. 일단은 오늘은 일본이 휴장이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SM의 하츠 투 하츠 티저 영상을 봤는데
약간 숫자 많은 뉴진스 느낌? 약간 오. 그런 상큼함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스트와츠. 그래서 약간 젊음이 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근데 이제 티저 영상 조회수는 사실 좀 저조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또 엔터 전문가시니까 한번 나중에 보시고 코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화요일에는 이제 금통이 있죠. 금통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인 12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데이터 내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요일에는 또 국채 요즘에 또 연달아 나오니까, 그리고 사실 수요일 날 밤에 엔비디아 실적인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반영이 돼서 목요일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오고 GDP도 나옵니다. GDP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에 디램 낸드 가격 발표가 나와요. 그래서 이 주간 고용과 이 GDP와 그다음에 이제 이런 기술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데이터들이 상당히 이번 주에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거 뭐 별로 딱히? 그 금요일 날 내일 다음 주에 영향을 미치는 PC 넘버가 나오죠. 네, 요거 PC. PCPI하고 PPI가 섞인 가장 중요한 실질적으로 PC 넘버가 나오는데 그 전에 워낙 이슈들이 있으면 그게 좀 희석될 수도 있고, 금요일 날 사실은 다른 건 아니지만 대만은 쉽니다. 대만은 오래간만에 평화롭게 있으라고 평화의 날로 쉽니다. 비꼰 거 아니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까 하스트와츠 네.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뭐 이제 나온 그 신인 걸그룹한테 제가 악담하고 막 그럴 건 아니고, 네. 요새 그 트렌드 자체가 이제 한번 프로듀스 101 지나가면서 떼거지로 나와가지고 되는 시대가 좀 지나가고 있어요. 그건 맞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좀 선택과 집중. 아이스. 오히려 뉴진스도 상대적으로 애들이 좀 적으니까 그 머릿수가 숫자가, 그치. 예. 그래서 좀 집중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떼거지로 원래는 떼거지로 10명 내보내고 거기서 빛나는 애 걔만 키워가지고 걔 아이씨. 잡고 딱 예. 크면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망한 그룹이 너무 많아. 예전에 10명, 11명, 9명 이렇게. 프로미스 나인도 그렇고 프로미스 르세라핌도 지금 완전 좀 약간 좀 바닥에 있는 상황이고, 처음부터 그러니까 5명, 4명 요 정도로 해야지 지금 좀 약간 그러겠네. 되는 것 같은데, 떼거지 아이돌이 지금 잘 되는 데가 잘 없는 것 같아. 근데 영상 잠깐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세요. 좀 약간 상큼하긴 해요. 뉴진스스러워요. 그래요? 네. 그건 나중에.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위기 봐야 되니까. 저는 제가 찾아보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 바이럴하게 얼마나 퍼지느냐의 저의 지표는 제 알고리즘에 걸리면 그때 이제 슬슬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 네, 걸리면 알고리즘에 걸리면. 그것이 과학이에요, 과학. 세팅을 잘 해놓으셨구나. 과학이에요. 중요하네. 그래서 아직은 아예 안 걸려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정 한번 봤고요. 시장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은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코스피 그렇죠? 0.8, 코스닥 1% 요 정도. 10시에 한번 색깔 바뀔 거고, 11시 바뀔 거고, 2시에 바뀔 건데, 중국을 좀 봐야 돼. 네. 중국. 네, 중국 봐야 돼. 중국 지금 어떻게 개장 안 했죠? 아직 안 했지. 10시 하니까. 일본은 휴장이고. 일본은 휴장이고. 이것도 약간 아리까리하네. 자, 그러면 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시장이 일단은 오늘까지의 판단을 했을 때 지금 3거래일째 마이너스잖아요. 네, 그렇죠. 그쵸? 네. 코스피가 2월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오늘 월요일 되면서 이제 좀 빠진 건데 2680 가다가 2630으로 지금 한 2% 정도 빠졌습니다. 지수 자체로. 어떻게 단기로 고점은 일단 터치했다라는 분위기로 봐야 됩니까? 어때요, 번호님부터? 네, 지금 상황은 그렇죠. 단기 고점은 터치 이미 한 상태다라고 봐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그럴 수 있죠. 2671을 한번 쳤잖아요. 그러니까 2671을 바로 치기에는 엔비디아 실적하고 PC 넘버가 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잘 나오다는 게 우리에 맞게끔. 우리의 희망에 맞게끔.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또는 월요일까지 가봐야 되긴 하지만은 월, 화, 수로 할 때는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고점을 바로 가기는 어렵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못 가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린 56,900원, 20만 3천 원, 요 정도 그냥 스트러글링 하는 거잖아요. 나머지 게 받쳐서 버티는 거니까. 그래서 1% 정도 빠지면 뭐 오케이라는 게 그 정도 각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거하고 고점을 바로 갈 수 있는 모멘텀하고는 조선이 오늘 좋은 뉴스가 나오고 2차 전지하고 뭐 또 우한이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것이 전체 섹터를 확 끌어올리는 거를 뭐 월화수의 승부가 난다. 뭐 세상 일을 모르는 거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그건 낙관할 수는 없죠. 예, 그 맞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애매하네, 진짜. 아, 저 같은 사람은 이거 진짜 못하는 장이네. 계속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안 하고 있잖아요. 못 하겠어서. 조금만 더 눌리면은 조금만 더 눌리면 용기 낼 수 있어. 그 제가 아까 가르쳐준 거 들어간 거에 30% 포기하느냐, 50% 내려오느냐에 따라 갖고 사람들의 심정이 또 왔다 갔다 해요. 2000. 내가 말씀드렸잖아. 2600선에서 한번 용기 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게 아까 그게 올라간 거에 반토해내면 2604야. 30% 이 부분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는 뭘 공감하냐면 사실 지금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실적하고 수주가 너무 좋은 건 알지만 사실 주가를 끌어올린 모멘텀은 트럼프의 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예요, 스토리. 센티. 그래서 이 센티 같은 거는 조금 더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 2600 간다고 뭘 사가지고 이거를 다시 그래서 공부할 거를 몇 가지 많이 가져왔는데 공부할 주식. 아하. 뭐 지난주 그랬다면서 이제 뭐 한 주에 뭐 주식 하나씩 뭐 멘토 해가지고 하자며. 까먹었구나. 오케이, 괜찮아.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럼 보로님 뉴스 보고 공부할 거 보고 시장 한번 더 보고 그러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알아야 될 헤드라인 경제 헤드라인 뭐가 있을까요? 그럼 뉴스를 좀 빨리 할게요. 일단은 요게 그겁니다. 요 화면 보여주시면 요게 2차 전지 쪽 트리거예요. 이 머스크가 목매던 게임 체인저 4680이죠 결국에는. 네, 46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게 이 내용인데 네, 인터배터리 저게 3월 4일? 5일인가부터 아마. 그렇습니까? 네. 코엑스 저도 갔다 올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요? 네, 가서 좀 촬영해서 올까 생각 중인데. 좋은데요? 네, 코엑스에서 하니까 어쨌든 네, 요거 관련된 내용이고요. 뭐 일단 LG 엔솔이 잘 해놨으니까 요 한번 기사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뭐 계속 똑같은 얘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고민하는 건 요겁니다. 취임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심상치 않은 미국 경제에서 뭐 소비자 신뢰 지수도 그렇고 지금 뭐 기대 인플레이션도 높아지고 또 최근에 6개월 동안의 경기 전망이 매우 부정적으로 설문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뭐 버크셔가 현금 갖고 있는 건 좀 한참 됐는데 이럴 때 또 이렇게 하나 딱 꺼내놓으면 사람들이 흔들리겠죠. 월가가 이제 단기 조정 전망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요 내용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관세에 대해서 영향이 있다라는 코멘트가 월마 뒤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실버도 단기간에 주가가 엄청 올랐거든요. 이 실버 1kg에 원래 1년 반만 전만 해도 80만 원 했던 게 23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현물 실버 1kg가. 네, 그래서 굉장히 금보다 단기적으로는 좀 더 올랐고요. 그래서 요 사재기가 이게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물로 사시는 분들은 요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요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일단 중국판 M7 이것도 꽤 되긴 했는데 요게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요즘에 미국장에 대한 머니 무브가 좀 많이 줄고 그 다음에 이게 일본, 중국 뭐 인도 이런 쪽으로 다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도 엄청 많이 가고 있고 오히려 미국 빠지고 유럽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기존에는 우리나라와 좀 미국을 집중으로 봤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영역을 조금 넓혀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것도 한번 이거 기반으로 해서 증시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튀르키예 원전 쪽 사우디와 협력 강화하러 또 출동을 했다.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정부의 트리거가 나오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뉴스들 한번 봤고요. 김장현 본부장님 자료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뭐 할까요? 여기도 있는데 그때 아까 했던 거 돌아온 AI 심판의 날 끝났고 다시 한번 읽어도요. 파드, 마이클 바 우리 생에서 가장 혁신이 되는 거 M7에 대한 찾기 아까 비슷한 거네. 그 다음에 중국 시장 어느 위치 중국 시장 관심이 있으면 짧은 게 어떤 거 같아요?
파도 할까? 아니면 뭐 또 다른 거 할까요? 아니면 다른 것도 있는데 어떤 게 하는 게 좋겠어요? 빨간 거 중에서 하지. 빨간 거는 그냥 심심해서 그냥 한 거고 별로 의미는 없어요. 돌아오네야 아니, 18일. 왜 고르라고 하는 거지? 나 이해가 안 돼. 아니 고르라고. 이게 빨간 거 고르니까 그건 의미 없다. 의미 없는 게 아니고 심심해서 그냥 크게 한 거지 큰 의미를 둔 건 아니니까. 편하신 대로 하세요. 네. 그럼 중국 시장 할까요? 중국 시장 어느 위치? 아 그럴까요? 맨 뒤에 있는데 뒤에 가야 되네. 예. 많아서. 예. 아니 그러면 다른 거 할게요. 예. 다른 거 하겠습니다. 이마트하고 저기 파도 할게요. 말씀드리고 관심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일단 파도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랜드 시장이 안정화된다 그러면은 이 주식 한번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기관 투자가들은 플레이를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게 적자가 많아서. 근데 작년에 매출이 아주 개떡이 되다가 4분기에 확 붙었어요. 그래서 한 400억도 됐거든요. 근데 올해 공시된 것만 가지고도 그리고 흐름만 봐도 600억 정도는 가능해 보인다고 보는 것이 이상한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흑자 가는 건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한 8천억 좀 넘거든요. 근데 우리 상장 당시에 흥분했을 때 주가가 47,000원. 우와. 그 당시 기대치를 물론 1,200억 했는데 결국은 3분의 1토막 났잖아요. 3분의 1토막 매출 냈으니까 주가도 3분의 1토막 날 수 있죠. 그게 지금 17,000원, 18,000원 정도일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전제가 랜드가 된다는 가정하에 랜드가 바닥에서 올라온다는 가정하면은 얘네가 누구한테 가냐면 하이닉스를 통해서 메타한테 파는 거거든요. 이게 핵심이고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미국 회사를 통해서 또 다른 그 빅테크 업체들한테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 이게 공부의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가는 아마도 매출이 400억이 아니고 600억 얼마 이 속도에 따라 가지고 과연 그 고점인 47,000원과 지금 17,000원 어디 사이에서의 회복을 노릴 가능성이 계속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 주가 지지선은 이 전반적인 그 약간의 그 희망을 다시 갖기 시작한 것이 물론 12월 말부터긴 한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거는 한 이제 일주일 열흘 됐기 때문에 15,000원 정도 레벨에서 수급을 보시면서 공부의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어떤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정도면 아마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8천억이니까 이게 매출 공시 잘 나오면 계속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공시가 안 나오면 좀 하는데 아마 뭐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2분기 들어가기 전에 그 다음에 원래 그 율촌화학을 얘기했는데 파도 궁금한 거. 이 특례 상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그치만 근데 그럴 만한 기술력과 충분한 해자가 있는 기업이에요. 기술력은 있으니까 하이닉스를 통해서 메타로 들어갔겠죠. 근데 이제 매출이 안 나오는 그 미스매치는 아마도 비즈니스 하는 그거 영어로 비즈니스 어큐먼인데 그게 뭔가 좀 부족하거나 그런 거가 그냥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뒤집게 맞춰서 할 말은 없게 됐죠. 다시 매출이 올라오니까 미워도 다세버 그런 건 아니고 혹시 엣지가 있을까 주가적인 측면에서 아직은 기회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고요. 율촌학원 했는데 이거는 지금 이게 좀 IR이 원래 하게 돼 있었거든요. IR을 금요일에 했어요. IR을 미리 했어요. 근데 IR이 실망스러웠던 것으로 보여져서 스킵하겠습니다. 원래 금요일 날 클로징벨에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때 IR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뭐 반응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스킵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앱서는 비슷하게 추천하고 율촌화학은 언급은 하셨는데 요거는 이제 IR 보니까 별로. 이마트? 네, 이마트가 이마트 쉽지 않은데. 저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하는 거에 파도 율촌화학 빼고 후보자 하나 넣어봅니다. 일단은 올라갈 것 같으니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뭐 공부는 하더라도 잘 안 될 수도 있죠. 공부한다고 다 되나? 시험 공부한다고 문제가 다 나와요? 아니잖아요. 사시고 anyway 따지지 마시고 가능성이 있어야 공부를 하죠. 가능성은 좀 있다. 오케이 봅시다. 오케이. 회사가 지금 엄청나게 안 좋은데 실적 나타나고 할 때 가이던스를 줬어요. 그래서 그날 아주 센세이션했습니다. 네. 지금 흑자 얼마 안 될 겁니다. 흑자 몇천억 안 될 거예요. 근데 1조 가이던스였어요. 영업이익을.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분석을 몇 개 했어요. 그 중에서 좀 분석을 해놓은 데를 제가 가져온 건데 어쨌든 다 해보면은 뭐 쓱닥 어떻게 되고 쓱닥하면 어떻게 되고 신세계 건설의 프로젝트에 뭐 해주고 통합 비용 줄이고 그다음 뭐 회계 기준 변경 많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1조는 몰라도 한 6, 7천억은 가능한 것 같아. 라는 코멘트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6, 7천 원 가능하다. 예. 뭐 단기적으로 올해 실적도 좀 좋아지긴 합니다. CJ에 대한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뭐 1조가 아니고 6, 7천 원이면 엄청 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일단 턴어라운드 스토리가 맥힐 수도 있고 유통주에서 그 뭐죠? 바닥 다지고 올라오는 주식 찾는 분위기를 3월, 4월에 갈 소지도 있거든요. 3, 4월 달에 우리나라 정책발 아니면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 업 정도의 개념으로서 공부하고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마트하고 파트너 성격이 다르지만 두 가지를 공부한 주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 뭐가 좀 획기적인 게 있어요? 왜냐면 지금 영업이익이 네. 3천억인가 2천억인가 얼마? 1,000억? 1,000억? 하여튼 뭐 많이 떨구고 뭐 할 것 같더라고요. 2022년에 1,300억, 네. 2023년에 마이너스 400억 영업 적자. 네.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게 1,400억. 네네. 근데 내후년에 6천억, 7천억 된다고. 요거 적어놨잖아요. 통합 매입 효과 그러니까 1,000억. 획기적으로 무언가 크게 바뀌는 게 이런 거 합해서 이게 얼마나 획기적인지는 제가 반도체 기술 설명하듯이 설명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일회성인 것도 있고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6, 7천이라는 숫자도 그런 거 리스크 감안해서 이렇게 얘기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올해는 실적이 좋아지는 건 맞아요. 쓱닷컴이 좋아지고 이 물류 통합하고 요거는 오히려 단기적인 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밸류에이션으로 편하게 될 것인지는 그래서 목표 주가가 10,000원인지 10,000원이래. 10만 원인지 12만 원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 우리 그 유통업 중에서 주가 한번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면은 1분기 넘어가기 전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마트는 싸다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싸지도 않네. 네. 신장 실적 기준으로 안 싸지. 영업이익 1,000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시총이 2조 1,000억인데. 그걸로는 제로예요. 가치 제로예요. 이 가치, 미래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믿어줄 것이냐에 따라 갖고 올라가는 수급의 강도가 달라지는 거고 지나간 실적 가지고 지금 올라간 거 최근에 그건 전혀 아닙니다. 이 가이던스에 대한 기대하고 정책에 대해서 이마트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넘버를 안 나오죠. 제 말은 지금 보면은 싼 줄 알았는데 싸지도 않다고 지금 앞에 있는 스토리라인을 땡긴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거 당연하죠. 포워드를.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끝. 네. 오, 10시가 넘었네. 가야 돼요. 빨리 가라고요. 알겠습니다. 갈게요, 여러분. 자, 시장은 1%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하락세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600선을 좀 지키는지 그거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2% 떨어지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1% 더 떨어지면 2,600선이니까 그렇죠. 그거를 좀 지켜내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락장이기 때문에 방어적인 전략을 잘 구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분의 의견을 잘 참고하시는 것처럼 너무 덤벼들지는 않는 그런 보수적인 조심하자는 생각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의견을 좀 전달해 드리면서 이따가 3시 2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그리고 수익률 방어 잘 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따가 마감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